여러분의 돈이 금요일 오후 5시에 멈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새벽에도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돈은 주말이 되면 잠이 듭니다.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딸에게 급하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은행 문은 닫혔고 송금 버튼을 눌렀지만 돈이 도착하는 건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범인은 바로 1973년에 만들어진 낡은 시스템 스위프트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이라 불리는 이 망은 사실 혈관이라기보단 수많은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완행열차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개은행, 또 중개은행, 그리고 또 다른 중개은행. 거칠 때마다 수수료라는 통행료를 떼어가고 시차 때문에 멈추고 서류 확인한다고 또 멈춥니다. 이 거대한 비효율의 틈바구니에서 사라지는 돈과 시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기술이 있습니다. 낡은 완행열차 대신 순간 이동 터널을 뚫겠다는 야심. 오늘의 주인공, 리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과 XRP를 혼동하곤 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죠. 리플은 고속도로를 까는 건설사이고 XRP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유일한 특수 차량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왜 느리냐고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들은 노스트로 계절하는 금고에 막대한 현금을 미리 넣어둡니다. 내가 돈 보낼 테니 미리 맡겨둔 돈에서 까라는 식이죠. 이 묶여있는 돈, 즉 잠자고 있는 유동성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XRP를 사용하면 이 거추장스러운 금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원화를 XRP로 바꾸고 그 XRP를 3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쏘고 거기서 다시 달러나 유로로 바꿉니다. 중간에 서류를 검토하는 중개은행도 주말이라고 쉬는 직원도 없습니다. 그냥 3초면 끝납니다. 이것이 리플이 주장하는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이동하듯 돈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는 철학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지난 5년, 리플은 법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는 거대 권력이 리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야. 허가 없이 팔았으니 불법이야. 이 소송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증권으로 판명나면 리플은 그 즉시 휴지 조각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렀고 2025년 8월 드디어 긴 전쟁의 막이 내렸습니다. 법원은 절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건 증권이 아니다. 즉, 여러분이 사고 파는 XRP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이 소식에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금융 허브들이 앞다퉈 리플에게 사업 라이선스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족쇄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왕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경기장에서 뛰어도 좋다는 허락일 뿐 내가 우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리플은 국가가 발행하는 CBDC도 아니고 달러처럼 모든 곳에서 받아주는 기축통화도 아닙니다. 이제 막 링 위에 다시 올라선 도전자일 뿐이죠. 유튜브를 켜면 심장이 뛰는 썸네일들이 보입니다. XRP 2만 달러 간다. AI가 예측한 가격 3만 달러. 스위프트 거래량의 단 1%만 가져와도
가격이 수천 배 뛴다는 논리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100만 원만 넣어두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XRP가 개당 $10,000가 되면 시가총액은 전 세계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5, $10 같은 현실적인 목표치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되고 월가에 돈이 들어오면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를 수 있죠. 흥미로운 음모론도 있습니다. 월가 은행들이 싼 값에 매집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지갑에서 대규모 물량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기도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조용히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주워 담고 있다는 뜻일까요? 과열된 희망 회로와 차가운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거대 세력의 움직임. 진실은 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가치를 가르는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진짜로 쓰고 있는가입니다. 리플이 수백 개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 XRP를 실제로 송금해 쓰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리플의 메신저 기능만 쓰고 코인은 안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테스트 중이라는 말장난에 속지 말고 실제 상용화 비율을 봐야 합니다. 둘째는 규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얼마나 정식 라이선스를 따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무서운 점, 경쟁자입니다. 예전엔 리플이 유일했지만 지금은 너무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이 변동하는 XRP로 송금하느니 그냥 디지털 달러인 USDC를 보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CBDC가 나오면 리플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격차를 보여주지 못하면 리플은 그저 한때 빨랐던 기술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봅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많은 분이 꿈꾸는 기축통화 대체설은 잠시 접어둡시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순순히 포기할 리 없으니까요. 대신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A는 최고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달러는 여전히 왕좌에 있지만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무조건 XRP를 쓰게 되는 세상. 이렇게 되면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윤활유가 되어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할 겁니다. 시나리오 B는 틈새 시장 안착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송금업체들만 XRP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격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 도태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스위프트마저 블록체인을 도입해버리면 굳이 외부 회사의 코인인 XRP를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리플은 로또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100배가 되어 인생을 역전시켜줄 마법의 티켓이 아닙니다. XRP는 미래의 금융 인프라에 베팅하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달러를 없애러 온 영웅이 아니라 꽉 막힌 달러와 원화와 엔화를 더
더 잘 흐르게 뚫어주는 유능한 배관공으로 보셔야 합니다. 배관공이 일을 잘하면 몸값은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배관공이 집주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국경 간 결제 시장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플이 얼마나 많은 파이프를 연결하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결정할 겁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리플이 실제로 어디에 파이프를 깔고 있는지, 물은 잘 흐르고 있는지 냉철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클릭하는 여러분의 손끝에 있으니까요.